여러분, 경제위기 주가 급락은 언제 올까요? 실업률이 치솟고 공장이 멈출 때일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제위기는 항상 우리 시대는 영원할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한 주식, 부동산, 금과 은,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금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호기심 경제학에서는 거품의 조상 남해회사 거품 사건과 현재 AI 거품과 가장 닮았다고 평가되는 닷컴 버블을 통해 왜 잘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호기심 경제학.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좋으면 사람들이 리스크라는 단어를 뇌에서 삭제한다. 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를 세 단계의 부채 구조로 설명했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번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수익이 계속 나면 사람들은 욕심을 냅니다. 두 번째 번 돈으로 이자만 겨우 내는 수준까지 빚을 늘립니다. 버블이 서서히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엄청난 버블 단계입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 하나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단계죠. 지금의 에브리띵 랠리가 바로 이 2단계만 아니면 3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주 작은 금리 인상이나 기대에 어긋난 실적 발표 하나에도 주가가 휘청휘청하며 잘못하면 빚으로 쌓은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죠.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호황이라는 이름 아래 종이로 된 차용증으로 쌓아온 성 같은 존재입니다. 자, 3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20년 영국, 거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해회사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720년 당시 영국은 실질적 해상 패권을 잡고 세계적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720년 초 이 영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남해회사 더 사우스시는 이 조건을 통해 남미 무역의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남미는 금과 은이 널려있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해회사가 남미에 금이 넘쳐난다는 환상적인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거기에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1세가 이 회사의 총재직을 맡았습니다. 왕이 투자하는 회사인데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불을 지핀 거죠. 귀족부터 평민, 심지어 하녀들까지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주가는 연초에 120파운드였는데 6개월 만에 주가가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8배가 넘는 폭등이었습니다. 이 광기는 남의 회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막대한 이익을 낼 사업이지만 아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유령 회사라고 불리는 황당한 회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하지 않아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회사, 납으로 금을 만드는 회사라는 설명에도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돈을 맡겼습니다. 지금 보면 코미디 같지만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의 정점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마치 혁신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거품은 내부에서부터 터졌습니다. 1720년 8월 말 남의 회사의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몰래 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1000파운드였던 주가는 단 몇 달 만에 130파운드로 폭락했습니다. 80% 이상의 자산이 증발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도 알려진 만유인력의 아이작 뉴턴도 이때 지금 가치로 약 40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영국 사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자살이 속출했고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영국 의회는 이후 100년 동안이나 주식 발행을 금지하는 거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의 회사 거품의 여파가 한 세기가 넘도록 당시 영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셈이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0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AI 버블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거품,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1990년대 후반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모든 유통과 소통을 바꿀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업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매출이 전혀 없어도 주가는 수십 배씩 뛰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경제체제가 도래했으니 기존의 수익성 지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며 거품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때의 광기도 대단했습니다. 수익 모델도 없는 패치닷컴 같은 회사가 슈퍼볼 광고에 수십억 원을 썼고 투자자들은 그 광고를 보고 주식을 샀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주식을 샀고
평범한 직장인들은 주식으로 하루의 연봉만큼 번다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식뿐만 아니었습니다. 부동산과 소비시장까지 유동성에 취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에브리띵 랠리가 한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0년 3월 이를 위기로 생각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약속했던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자 파티는 끝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78%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고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780만 원이 떨어져 고작 220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던 거대 기술주들도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거품의 설거지를 개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점입니다. 정점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자산의 90% 이상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5년이었습니다. 전고점의 나스닥 지수에 몰빵해서 샀다면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청춘이나 은퇴 준비 기간을 통째로 앗아가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2025년 12월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의 AI 열풍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2025년의 AI 기업들은 닷컴 시절의 유령 회사들과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기업의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낙관의 과잉입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 AI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는 확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민스키가 말한 3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품은 꺼지기 전까지는 거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파티가 가장 화려하고 음악 소리가 가장 클 때 누군가는 조용히 출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거품의 뉴턴처럼 그리고 닷컴 버블의 수많은 개인 투자자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오늘 호기심 경제학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티에 취해 낙관에 빠져 있는 참가자인가요? 아니면 파티가 끝난 뒤의 황량함을 대비하는 영리한 관찰자인가요? 시장이 어느 정도의 낙관을 갖되 경계심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자그마한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경제 호기심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